반갑습니다. 자, 이제 제 4장 하겠습니다. 4장의 실시계획 아니에요. 157페이지입니다. 실시계획. 개발 사업 실시계획도 한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실시계획. 10번 보십시오. 자,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을 합니다. 개발 사업을 이렇게 한다 했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개발 계획을 세운다 합니다. 개발 계획을 세울 때 대충의 어떤 목적을 다 제시를 해둡니다. 여기다가 보시면 그 다음에 할 장소죠. 개발 구역을 정한다 합니다. 그걸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업의 시행자, 조합 등을 설립해서 사업 신뢰가 딱 나옵니다. 나오죠. 그러면 이제 구역을요, 정해진 구역, 이것을 개발 계획에 맞게 이제 조성한다 해서요, 이쁘게 꾸민다 해서 조성하는 어떤 계획이 필요합니다. 조성한다. 이렇게 해서 뭐냐, 바로 이것이 구역을 요 개발 계획에 맞게 꾸미는 계획이라 해서 이것이 이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이라 합니다. 실시계획이다 부르면 실시계획이라 부릅니다. 당연히 이것은요, 그 상위 계획이죠. 상위 계획은 바로 이것은요, 일단 먼저입니다. 보시면 요 작성입니다. 작성은 당연히 이 사업의 시행자가 되어진 자들이 작성할 것이다. 뭐 당연한 말입니다. 당연하고 두 번째입니다. 어디에 맞도록 세운다. 맞도록. 그래서 어디에 맞느냐 하면요, 개발 계획 세웠죠. 여기에 맞게 세웁니다. 그래서 개발 계획에 부합되게 개발 계획입니다. 여기에 부합되게 세워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요. 여기에 포함할 내용이 참 많습니다. 참 많지만 그 중에서 특히입니다. 상세한 요 안에서 어떤 건물을 이렇게 지어보고 또 이 가운데 큰 타워도 올려보고 이렇게 해서 공원도 짓고 각종 어떤 건축 계획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요 속에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 이것이 여기에 포함이 돼야 된다. 이렇게 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효과입니다. 효과로서 실시계획. 딱 세워지죠. 자, 보시면 이쪽에 뭐 제2종, 이쪽은 제2종 일반 주거. 이쪽은 학교시설, 학교를 지겠다. 학교시설. 이건 제3종 일반주거. 이같이 해당 토지, 용도, 지역을 막 정합니다. 이같이 각종 어떤 중요한 도시군 관리계획, 요 도시군 관리기구로 입안 결정이 필요한 사항들을 실시계획 속에 다 반영시킵니다. 각종 토지, 용도, 지역, 또 시설공사 위치 다 나옵니다. 이것이 딱 포함되어서 그러면 따로 결정 옷이 아니고요. 요 작성한 옷입니다. 이것이 인가입니다. 인가받고 인가권자 우리 구획 지정권자 인가줍니다. 인가해주고 나서 발표 고시합니다. 고시 한 순간부터 따로 요 입안 결정 안 해도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되고 발표가 고시된 걸로 간주한다. 본다는 중요한 효과가 나온다. 이것이 중요한 사항입니다. 해서 보겠습니다. 문제 봅니다. 문제 1 보세요. 자, 실시계획을 통해서 무엇이냐 되어 있죠. 이제 이 사업의 시행자들이 작성한다. 별 문제 없습니다. 맞습니다. 보시고요. 2번입니다. 실시계획은요, 지구 단위 계획이 포함이 되어야 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되면 안 된다. 되어야 된다. 이번 X네요. 그래서 보시고요. 개발 계획에 맞게 작성해야 된다가 나옵니다. 나왔죠. 또 4번입니다. 작성한 것을 인가받게 되어 있다. 인가도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보시고요. 또 5번입니다. 그 계획의 내용 중에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사항이 포함되었다면 이것이 결정 고시가 된 걸로 간주한다. 본다는 5번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오는 사항 전부 다 나왔네요. 다 나와서 이거 말고 나올 거 없습니다. 이렇게 딱 보시고 또 다음 장을 볼까요? 156페이지입니다. 자, 이제 2번 봅니다. 2번 보시면요. 1번 볼게요. 자, 실시기간 개발 계획에 맞게 작성해야 되고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되어야 된다. 그래서 1번 질문 나왔죠? 맞습니다. 또 2번 통과하시고 2번 필요 없습니다. 3번 보시면 실시계획 고시했을 때 고시되어진 그 내용 속에서 도시군 관리 계획 사항이 포함되었다면 이것이 결정 고시 같은 걸로 본다 해서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자, 또요. 항상 뭔가 인가할 때 다른 부서와의 협의를 하겠죠. 그래서 4번이면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5번입니다. 요 인가할 때 보시면 다른 부서와 협의할 때요. 실시계획을 작성할 때 협의할 때는요. 이때는 20일 안에 빨리빨리 해준다라는 또 특징이 있습니다. 20일 안에 20일. 그래서 요 다른 행정부서와의 협의기간이 이때는 20일 안에 또 단축해서 빨리빨리 하라는 또 의미가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5번 질문이 X인 것입니다. 그래서 20일입니다. 일단 20일입니다. 해서 보십시오. 자, 그 외에 통과하시고 있다면 오른편입니다. 4번 볼게요. 4번 봅니다. 자, 실시기간 개발 계획에 맞게 작성 또 나와서 계속 나오죠. 보시면 2번입니다.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된다. 큰 문제 없습니다. 보시고요. 3번입니다. 자, 3번은 보시면 3번 X네요. X입니다. 우리 개발 구역을 지정했습니다. 구역을 했죠. 그러면 그 다음에 시행자가 되어진 자들이 말입니다. 이들이 이 사업하긴 시행자가 되어진 조합 등이 이 사업하긴 상세한 계획을 딱 세웁니다. 그래서 바로 이들이 바로 실시계획입니다. 실시계획을 작성을 딱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작성한 요것을 인가 신청이 필요합니다. 인가 신청인데 이 인가 신청을 구역지정 1로부터 최대 3년입니다. 3년입니다. 3년 되어도 신청을 못하고 있다 할 때에는요, 못하면 그 다음날 요 구역지정이 필요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때 보시면 실시계획의 인가 신청이 3년 줍니다. 3년 안에 못하면 그 다음날 실료입니다. 그래서 지금 2년 나왔죠. X입니다. 3년 됩니다. 3년. 그래서 이제 답은 이제 그 밑에 3번이 2년 X 3년 되겠습니다. X입니다. 해서 보시고요.
4번점은 계속 나오네요. 보시고요. 5번점 보시면 그럼 도시군관리계 결정사항이 포함되었다 하면 요 결정사항을 포함한 지형도면입니다. 지형도면도 작성고시 필요해요. 요 지형도면 작성고시 이것을 좀 천천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요 지형도면 작성고시 시기를 해당 사업 시행기간에 천천히 하게 해준다. 이렇게 또 완화시켜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5번 또 맞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통과하십시오. 자, 넘어가시고요. 이제 다음 페이지를 가시면 이제 큰 5번 갑니다. 큰 5번에 이 사업의 시행 방식 나옵니다. 시행 방식. 이 사업은 처음부터 수용, 개발계획을 세울 때부터 수용 환지를 나누어서 방식을 정해준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처음부터 공사할 때부터 초기부터 이제 수용하자, 환지하자 구분해서 이렇게 사업 방향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용 환지입니다. 수용 환지의 큰 차이점은 집값입니다. 집가가 이제 낮을 때 빨리 신속하게 수용합니다. 그런데 높을 때 매수가 안 되니까 교환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수용은 낮을 때, 환지는 땅값이 높을 때 한다 이렇게 하시고요. 낮을 때 빨리 신속하게 이 땅을 매수해서 아주 계획적, 체계적으로 이제 계획적이고 아주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다 합니다. 그래서 자기 땅이 되었으니까 아주 체계적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또 택지입니다. 택지를 한쪽에 행성입니다. 택지를 한쪽에 집단 조성도 가능해진다 등도 나와요. 하지만 반면요,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에 불만이 많다. 그래서 어떤 불만이 아주 많다. 해서 아주 충돌이 많이 또 발생이 되어지고요. 원치 않는 이사가야 될 문제가 또 발생한다. 그거는 더 단점이 있습니다. 환지입니다. 환지는요, 계속 개입합니다. 계속 그 땅에 눌러 앉으니까 계속 개입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좀 지연될 어떤 우리가 크다. 그건 또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을 보시면 뭐 택지에 관해서 이 매수가 안 되니까 토지를 교환, 분할하는 식으로 한다. 있는 말을 나옵니다.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요, 땅값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보상금의 불만이 좀 작다. 불만이 좀 작다라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또 이사가야 될 문제가 없다. 이사가지 않고 안착한다 해서 이사갈 문제가 없다라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털털하고 봅니다. 보세요. 1번입니다. 1번 문제 보십니다. 기억입니다. 기억 보시면, 자, 이 사업은 수용 또는 환지 방식과 습관도 하는 것이 다 가능합니다. 수용, 환지, 혼용 다 할 수 있습니다. 기억 맞습니다. 보시고요. 이번 보시면, 집가가 현저히 높을 때는 환지하죠. 수용 안 합니다. 그래서 이건 X네요. X입니다. 보시고요. 대지로서의 효용 정진 땅 나오면요. 여기서 환지입니다. 환지 방식. 그래서 수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X입니다. 그 다음에 계획적 체계적 개발 땅 나오면요. 수용이죠. 환지가 아닙니다. 환지가 아니죠. 수용입니다. 수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X네요. 그 다음에 수용과 환지를 섞어서 됩니다. 섞어서 각 구입니다. 수용과 환지를 명확히 구분 딱 해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리미가 맞습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이럴 때 구분하면 각기 부담할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구분하게 되어 있다. 이런 말 나옵니다. 그래서 비업도 맞습니다. 맞는 것은 기업과 미용과 비업이고 틀린 것이 니온과 디귿과 리얼이다. 이렇게 아십시오. 그래서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제 다 넘어가시고요. 이제 바로 3번 문제를 가볼까요? 3번 문제. 이것도 볼 필요 없겠습니다. 통과하십시오. 통과하시고요. 바로 이제 4번 갑니다. 4번. 자, 일단 뭐 3번 문제가 이제 그 밑에 보시면 박스 하나 보이죠? 표. 이것도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각기 이 사업에서는요, 이 동의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발 사업 때 동의 요건이 다 그 밑에 박스가 있는데 한번 쭉 볼까요? 이건 좀 중요합니다. 외워두세요. 첫 번째입니다. 보시면 우리 이제 환지죠. 환지 방식으로 처음부터입니다. 개발 계획을 세울 때 동의를 구한다고 이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지 방식이면 처음부터입니다. 처음부터 해서 토지 면적의 3분의 2의 소유자의 동의와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이미 본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옵니다. 보시고 두 번째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또 배웠습니다. 조합 설립할 때입니다. 조합 설립 때, 그러니까 조합 설립의 인가 조건이 뭐냐? 그러니까 역시 보시면 조합 설립의 인가 조건 보니까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소유자의 동의와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다. 이렇게 해서 나오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한이죠. 민간 시행자가 구역 지정을 제한할 때 보시면 민간 시행자 1대 한에서 토지 면적의 3분의 2, 토지 면적 3분의 2의 동의 필요하다. 이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꼭 보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입니다. 밑에 보시면 이건 볼 필요 없으면 통과하시고요. 자, 이제 네 번째. 민간 시행자가 수용한다. 수용 사업도 될 수 있어요. 근데 수용 사업도 될 수 있는데 수용 사업을 행사하기 위한 조건이 있다랍니다. 조건이 있다. 그래서 수용권은 주는데 수용하려면 이제 민간 사업자는요,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요 소유입니다. 소유할 것이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자한테 동의가 됩니다. 그래서 민간 사업자가 사업을 제한할 때는 토지 면적 3분의 2인데 민간 사업자가 수용이라는 권리가 행사를 할 때입니다. 수용권 행사를 할 때 보시면 토지 면적 3분의 2간 소유가 필요하다. 이 말이 또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사항들은 꼭 확인해서 암기를 꼭 해주세요.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넘어가시고요. 이제 오른편을 가보시면 이제 동의수 지금 쭉 나와 있네요. 보시면 4번 보겠습니다. 4번. 자, 전부 환지 방식으로 사업 시행할 때 보시면요. 이제 누굽니까? 일단은 거기 전부 환지라 할지라도요. 그렇죠? 보시면 국가나 지방이 사업을 할 때는 동의 구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있어. 그러니까 국가나 지방 외에 기타 사업자가 환지할 때는요. 보시면 토지 면적 3분의 2에 관한 동의와 그다음에 소유자 2분의 1 동의 필요하다. 이 말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1번 질문 다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보시고요. 그다음에 2번이죠. 전부 환지 방식의 개발조합 설립할 때 개발계획 세울 때 항상 환지하면 항상 2분의 1, 또 소유자 2분의 4, 토지 면적 3분의 2, 소유자 2분의 1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2번도 맞습니다. 자, 3번 보시면 개발구역의 구역층을 제한할 때 토지 면적이죠. 민간 사업가 제한할 때는요, 토지 면적만 3분의 2 정도 필요하다. 이것만 딱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3번 질문 X가 되겠습니다. 소유자 총수 2분의 1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3번 X죠. 그 다음에 조합 설립인가 신청할 때 토지 면적의 3분의 2의 동의자, 소유자의 동의와 소유자의 2분의 1 동의가 필요하다. 나왔죠. 그래서 4번도 맞습니다. 맞고요. 자, 민간 사업자가 토지를 수용할 때는 토지 면적 3분의 1을 소유할 것이고 2분의 1 동의 필요하다. 그래서 소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소유 나왔죠. 그래서 5번도 맞다. 이렇게 해서 반드시 이해해두세요. 중요한 사항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수용 방식에서의 사업 시행 특례가 쭉 나오네요. 자, 수용 파트는 말입니다. 사업 시행 절차보다는 사업 시행 특례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수용 파트가 딱 되면 수용 사업이면 이 사업이 수용 사업이니까 수용권이 발생한다. 수용권에 관한 어떤 사항이 딱 나옵니다. 수용. 그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수용 보상입니다. 보상금 줄 때 보통 현금입니다. 현금 주는데 현금에 가름해서 토지 준다 해서 토지 상환 채권이라는 토지 상환 채권 이것도 잘 뜹니다. 그래서 현금에 가름해서 보상금 줄 때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할 때 발행 조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자, 선수금. 자, 먼저 돈을 받는다. 선수금 받을 수 있다. 라는 것도 있습니다. 있고요. 그 다음에 토지 분양, 토지 공급하는 방법 등이 또 나온다.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원형지, 도성하지 않고 원래 있던 상태 토지, 원형지로 토지를 분양하기도 한다. 할 때 이 토지 공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 보상할 때의 상환 채권 지급하는 방식, 그 다음에 선수금에 관한 조건, 그 다음에 공급 방식과 공급 가격, 원형지 공급할 때 이 오개상이 항상 한 개씩 나옵니다. 먼저입니다. 수용입니다. 수용 딱 나면요, 이 사업이 수용 파트 사업이면 모든 사업 시행자 자, 수용을 다 할 수가 있다. 모든 사업 시행자 다 수용을 할 수가 있다. 수용이 가능하다. 그런데 수용권이 딱 나면 있습니다. 수용권이 딱 나면 첫 번째입니다. 수용권의 발생 시기입니다. 두 번째는 행사입니다. 행사하기 위한 조건 있다. 합니다. 그래서 또 첫 번째 수용 따르면요, 보상금 재결 신청이 나야 돼요. 그래서 수용권의 발생 시기는 언제냐 합니다. 발생 시기. 보통 보시면 수용권은요, 다른 사업자는 전부 다 신자가 작성하는 실시계입니다. 요 실시계획의 작성 인가 고시가 되어지면 이때 보통 사업 인정은 다르게 합니다. 보통은 실시계획 단계에서 대부분 다 사업 인정이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이 사업은 투기를 가운데에 막기 위해서요, 개발계획을 세울 때부터 수용권을 발생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개발계획에 포함될 내용 중에서 개발구역을 정하면 포함할 사항은 내용 네 가지 가지고 박수세단 배웠습니다. 이겁니다. 그래서요, 요 발생 시간이냐, 실시계획이 아니고요, 제일 처음에 개발계획입니다. 요 개발계획을 세울 때 개발계획에 포함될 그 내용 중에서요, 예, 수용사용 대상 토지 등에 관한 세목입니다. 세부 목록 요것이 작성되어서 발표 고시가 되어진 날부터입니다. 그래서 개발계획에 포함되는 수용사용 대상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이 포함되어서 고시한 날부터 바로 공익사업 인정이 되어서 이때부터 수용권이 발생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입니다. 행사할 때 했죠. 행사할 때입니다. 이때 딴 사람 조건이 없어요. 민간입니다. 민간 시행자 일단에서 행사할 때 조건이 뭐냐?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할 것이고, 또 토지 소유자들 총수의 2분의 1 이상자한테 동의받아와야 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조건을 또 부과합니다. 자, 수용 보상금 재결정. 원래 원칙은요, 사업 인정으로 보는 시점이죠. 사업 인정으로 보는 요 시점부터 이제 1년 안에 한다. 그러니까 원칙은 1년 안에 한다. 이것이 원칙인데 1년에 한다. 원칙이죠. 근데 에도 불구하고 요 해당 사업 시행기한에 천천히 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요건 완화시켜 준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봅니다. 해서 볼게요. 1번입니다. 기타 사항이 다 또 설명이 또 필요하네요. 그래서 일단 보시면 1번 문제는 보시면 개발 계획에 포함되는 수용 사용 대상 토지의 세부 목록이 작성 고시가 되어진 날부터 사업인으로 본다. 라면 일단 기억이 나와 있죠. 맞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지방공사인 사업 동의 없이 수용할 수 없다. 아닙니다. 민간 사업 시행자 일대만 토지 면적의 3분의 2 소유하고 소유자 2분의 1 동의 필요합니다. 그런데 민간 말고 민간 외야. 민간입니다. 공공자는요. 이런 요건이 필요가 없다. 필요 없다. 그래서 니은점 X는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되겠습니다. 상한사치. 자, 수용 보상금 지급하기 위해서 토지 상한 채권입니다. 토지 상한 채권, 토지나 건물로 주는 토지 상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또 제가 배웠습니다. 배웠어요. 이 상한 채권 발행할 때, 발행할 때 보시면 어디입니까? 보시면 민간. 요 민간 시행자 1단에서 보정을 세운답니다. 항상 보정 나오면 민간 나와야 돼요. 지방공사 보정 일치 안 세웁니다. 해서 D가 또 X입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선수입니다. 선수. 먼저 도맡자 해서 선수는 먼저 승금 받을 때 보시면요. 공공시행자는요. 보시면 구역 전체 토지 면적이 얼마입니까? 10분의 1 이상 확보하면 됩니다. 그런데 민간이죠. 민간은 전체가 아니죠. 해당 그 특정 공급하는 면적, 공급 대상. 이 공급 대상들마다 100% 다 소유할 것이고, 또 이 토지에 붙어 있는 각종 어떤 잡등기 전부 다 말소할 것이고, 또요, 요쪽에 공사 진척도 10%가 되어야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민간한테는 또 보정을 세운다. 이 말도 나와야 됩니다. 다 보시면 민간 사업자의 공사 진척률 10% 이상이다. 하죠. 100번 10에서 조금 맞습니다. 그래서 니은과 D가만 X인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2번입니다. 2번. 상한책은 참 잘 나오죠. 상한책 보겠습니다. 토지 상한책으로 항상 그 시험에 나온다 보시고 준비됩니다. 보상금 줄 때 현금 대신 토지나 건물로 든다. 토지 상한채권 요것을 발행할 수 있다. 이게 딱 나오죠. 이게 딱 나오면요. 보시면 이것도 모든 사업 시행자 다 발행할 수 있다. 근데 발행하긴 하는데요. 발행 승인 받습니다. 발행 승인. 그래서 발행을 승인 받습니다. 승인 받는데 발행 승인 전부 다 이 사업의 지정권자한테 발행 승인 받고 나서 발행할 수가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요. 자, 줄 때 못 준다. 상한입니다. 전체. 요건요 보시면 이제 희망자, 원하는 자한테만 줄 수가 있다. 이렇게 합니다. 또요. 보상 대금의 일부입니다. 일부지 전부를 위해서 못 줍니다. 전부는 안 됩니다. 일부를 위해서 줄 수 있다. 합니다. 이걸 위해서 분양 대상 토지 면적에서 2분의 1까지만 가능하다. 이렇게 또 규모도 제한을 합니다. 또 민간 시행자는요, 보정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또 보정도 세우게 한다. 이렇게 또 나옵니다. 자, 보겠습니다. 해서 1번 보시면 상한채권에서 원하는 자한테 매통의 일부를 주기 위해서의 상한채권, 각종 토지나 건물을 준다. 이 말이죠. 1번 좀 맞습니다. 보고요. 2번입니다. 발행 규모는요, 상한채권 부장 대상 토지 면적의 전체 2분의 1 범위에서만 할 수 있다. 2분의 1.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이죠. 요 상한채권요, 기본적으로 기명정권이다. 기명정권으로서 이건 양도할 수 있다라는 또 특징이 있습니다. 기명정권 맞습니다. 또요, 발행이율은 해당 발행자, 시행자, 요 발행자들이 정한다. 어차피 승인 받는 게 마음대로 못 정해. 발행자들이 정하긴 정하는데 승인 받을 때 많죠. 제한 받습니다. 이게 마음대로 못 정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4번이 맞습니다. 바꿔요. 5번입니다. 요 개발법에 있는 모든 권리는요, 시유는 전부 다 이전할 수 있다. 이전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개발법 모든 조합원지부터 모든 것을 개발법은 다 이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할 수 없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이면 X다 됩니다. 자,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3번 가볼게요. 3번. 3번 뭐 똑같으니까 통과합니다. 통과하시고 바로 오른편 4번 갑니다. 4번 가볼게요. 4번. 자, 상한채권 타인한테 이전할 수 있다 했었죠. 할 수 없다,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거는 중요한 매덕제죠. 3억 4억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기명식 정권이죠. 기명정권 해서 무기명이 아닙니다. 이게 X입니다. 보시고요. 발행 이유죠. 발행 이유는 발행자가 정한다 했습니다. 발행자가 정한다. 그래서 보시면 3번부터 X입니다. 보시고요. 또 4번입니다. 항상 민간 시행자 1대 한에서는 보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해서 보니까요. 자, 보시면 지급 보정 받아야 된다. 해서 이것이 맞는 말이죠. 맞는 말입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5번입니다. 상한채 발행 규모는 분양 대상 토지 면적이 2분의 1까지 3분의 2가 아닙니다. 2분의 1까지다 해서 3분의 2 X 2분의 1까지입니다. 해서 4번이네요. 자, 다음 페이지 또 가봅니다. 다음 페이지 5번 가볼까요? 5번입니다. 자, 이제 개발법의 수용 파트로 수용으로 합니다. 수용 파트입니다. 오늘부터 무엇이냐 되어 있죠. 자, 보시면 수용할 수 있는 자는요, 행정청에 삽입한다. 아니죠. 행정청부가 모든 사업 시행자가 다 수용 파트에서 수용을 다 할 수가 있다. 모든 사업자가 다 수용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니까 보시면 민간자는 보증, 민간자일 때만 보증을 다 발행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행정만 다 아닙니다. 행정 발행 모든 사업자가 다 수용 사업의 신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1번 X죠. 보시고요. 근데 이번입니다. 토지 소유자 민간인자가 수용을 행사를 할 때에 보시면 토지 면적의 3분의 2 소유하고 2분의 1 소유자 독립필자가 민간생자죠. 민간생자가 이제 행사할 때, 민간자 행사할 때 보시면 아까 배웠습니다. 맞습니까? 이거 있죠? 예, 여기네요. 예, 면적의 3분의 2 소유, 2분의 1 독립하다. 요 말이죠. 그래서 보시면 그 문장 또 보시면 맞습니다. 맞네요. 그 다음에 수용사업의 모든 사업자는요 원할 때 대금의 전부를 일부 안죠. 항상 그 상환 채권은요 대금의 일부를 전부 나면 안 된다. 전부 나면 안 된다. 그래서 X입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무기명정권이죠. 그래서 아니요. 기본정권. 그래서 무기명 아닙니다. X 되겠네요. 그 다음에 또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개발구역의 지정 고시가 아니었죠. 사업 인정으로 보는 시기는 언제냐? 라고 하니까요. 이 사업의 개발 계획을 세울 때 수용, 사용, 대상 토지 세분 목록, 요것이 작성 고시가 되어진날부터 사업 인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5번도 X가 된다. 이렇게 놔십시오. 그래서 이제 보시고요. 이제 바로 오른편 가볼까요? 오른편에 이제 7번 문제 볼게요. 7번 문제. 자,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이냐? 되겠습니다. 옳은 건 몇 개냐? 1번 시행자들은 이제 조성된 토지를 공급받을 자한테 대금을 선수금 받을 수 있죠. 선금 받을 수 있다. 선수금이라고 부릅니다. 기회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현이죠. 공공사업 시행자일 때 선수금 받기 위한 조건이 뭐냐. 전체 대지에서 10분의 1만 합보면 된다. 공공사 10분의 1만 전체 합보면 됩니다. 합보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니은짐은 25한 10%나 10% X네요. 그 다음에 보시고 이 수용사업은요 생활 근거 상실한 데 대해서 이주 대책 수립한다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습니다. 맞아요. 보시고요. 4번입니다. 분양할 때 토지 공급 계획을 작성해서 제출하게 됩니다. 이절도 맞습니다. 맞고요. 자, 조성된 토지요. 조성된 토지는 공급, 분양입니다. 공급, 분양, 토지 공급적. 토지 공급은 바로 위에 있는 실시계획 여기에 맞게 공부한다. 그래서 실시계획은 개발계획에 맞게, 그다음에요 공급 계획은 실시계획에 맞게 공부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미음도 X 되겠죠. 그래서 니음과 미음이 X고 기업과 대곡열이 맞습니다. 보십시오. 자,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이어서 다음 시간에 계속 좀 넘겨서 하겠습니다.